안녕하십니까. 자본주의의 개입니다. 월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바로 2019년도부터 바뀐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에 대해서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시급은 다 알고 있다시피 1시간 동안 일을 해서 받을 수 있는 최소급여고요. 그 다음에 주휴수당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적용된 개꿀수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주휴수당이 개꿀수당이냐? 주휴수당은 일을 하지 않는 시간에도 일정 금액 수당으로 지급을 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 주휴수당을 그냥 다 주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조건이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하루에 3시간 이상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최소 15시간 이상 채워야지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최소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기가 월, 화, 수, 목, 금을 일을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수요일 날 안 나갔어요. 그러면 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주휴수당이 발생이 되면 최저시급이 1만 원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저시급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시급 8,350원에서 자기가 월, 화, 수, 목, 금 4시간씩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최소 기준도 완성이 됐죠. 그러면 주 20시간 일을 하고 8,350원을 곱하면 16만 7천 원이 됩니다. 16만 7천 원을 받고 여기 이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데 이 주휴수당이 얼마가 발생이 되느냐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기가 근무한 시간 20시간 그리고 이것을 40으로 나눕니다. 20 나누기 40을 하는 거죠. 그러면 0.5가 나옵니다. 이 0.5에 곱하기 8을 하고 다시 곱하기 최저시급인 그러면 34,400원에 16만 7천 원을 더하면 20만 400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4시간씩 5일을 일하면 20만 400원을 받아요. 그러면 최저시급이 만 원이 넘게 되죠. 한마디로 이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저시급이 만 원이 넘는 이 마법을 보여주게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최저시급에 주휴수당까지 발생을 해서 이제 1시간당 만 원을 받는 이제 굉장히 행복한 시대가 됐어요. 1시간 일하고 빅맥을 2개 사 먹을 수 있고 2시간 일하면 집에서 치킨을 배달시켜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주휴수당이 다 좋은가? 한번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제 주휴수당을 주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고용주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최저시급만 주다가 최저시급도 10% 이상 올랐는데 여기 주휴수당까지 주려고 하니 갑자기 꽤 많은 인건비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의 꼼수가 생겼는데요. 이게 꼼수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하나의 방법이 생겼어요. 아르바이트생들을 주 5일 다 쓰지 않아요. 그리고 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시간씩 3일만 일을 시켜요. 월, 화, 수. 그 다음에 또 그 다른 원래 6시간을 돌려야 되면 3시간씩 3시간씩 잘라서 2명을 쓰게 됩니다. 어차피 그러면 나가는 돈은 똑같아요. 출근을 해서 6시간 동안 일을 했는데 2018년에는 6시간 동안 일을 했는데 갑자기 2019년도부터 3시간만 나오래요. 그래서 3시간만 나왔어요. 그런데 주휴수당도 발생하지도 않고 또 일하는 시간이 줄었으니까 당연히 그만큼 급여가 줄었을 거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르바이트생이 받는 돈은 적어지는 거고 그만큼 짧게 여러 군데서 일을 해야지 예전에 받은 만큼 급여를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다 돈을 주면 6시간씩 일을 다 시키고 원래대로 하시고 주휴수당까지 주는 고용주가 있다면 그분은 그 집이 장사가 잘 되거나 아니면 그분이 좋은 분이겠죠. 네, 이렇게 주휴수당이 이제 생기면서 이런 아르바이트 시장에 대혼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 이 소비자들이 겪는 피해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비자들은 24시간 편의점이 이제 많이 사라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올랐고 야간에 사실 일을 하면 야간 수당이니 뭐니 다 붙는데 거의 주휴수당까지 붙으니까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편의점을 운영하시는 분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보다 돈을 적게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야간을 많이
운영을 안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갑자기 밤 11시, 12시, 새벽 1시에 나가도 사실 어느 편의점에 가서도 우리는 되게 자유롭게 물건을 살 수 있는 되게 행복한 환경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제 그것들이 다 사라지고 있는 추세고요. 그 다음에 식당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 타임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브레이크 타임은 휴게 시간인데요. 식당 준비 시간인데 이곳이 생기면서 사실 바쁘지 않은 점심시간이 아닌 시간에는 장사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바쁜 시간, 뭐 11시부터 1시까지, 4시부터 7시까지, 뭐 이렇게 파트타임만 장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무 많은 인건비가 나가니까요. 그리고 장사도 안 되는데 식당을 돌리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사실 이 최저임금이 오르고 주휴수당이 발생했는데 누구한테 이득이냐? 사실 지금은 안정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이득이라고 할 수 없어요. 아르바이트생들은 실제로 일하는 시간보다 훨씬 적게 일하게 됐으니까 급여가 그만큼 줄었고, 고용주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여러 수당이 많이 생겼으니까 그 아르바이트생을 쓰다가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없게 됐고, 그 시간 남는 시간 동안 사용도 할 수 없게 됐어요. 그리고 24시간 동안 뭐 예를 들어서 편의점도 돌리기도 힘들어졌고, 뭐 PC방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힘들어졌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뭐 마음대로 편의점이나 식당들의 이제 조금 소중함을 알게 되겠죠. 뭐 새벽 1시, 2시에 갑자기 급해서 가야 되는 편의점에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이제 구할 수가 없어요.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최저시급이 오른 것도 좋고 주휴수당이 발생한 것도 좋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급작스럽게 변화가 일어나면 사실 혼란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되게 과도기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과도기적인 상황을 어떻게 잘 넘기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노동시장이 어떻게 얼마나 선진국화되는지 중요한 밑거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